이런 혼란의 증시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분들께 좋은 말씀, 또 이렇게 꼭 이런 것들은 알고 가야 된다. 올해 이러이러한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해주실 분 어렵게 보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신환종 연구위원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팀장님은 새해 뭐 특별한 어떤 계획이랄까요? 뭐 그런 게 좀 남달리 있으신 게 있다면요? 제가 실은 작년까지 크레딧 애널리스트 또는 채권 분석 팀장을 오래 하다가 저희가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한 10월부터 이제 글로벌 전략 팀장을 하게 됐는데요. 글로벌 전략 팀장. 이유는 이제 국내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돈 벌 때가 국내가 아니고요. 전 세계가 이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고 전 세계를 보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하고 좋은 거를 다 갖고 오자 해서 지역 분석을 좀 심층하겠다는 것들이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는 팀장님이 글로벌한 시장을 그냥 꼼꼼히 이렇게 뒤지시는 것도 모르고 우리 시장이 정말 해외 영향도 많이 받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 채권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내일인가요? 금통이잖아요. 네. 뭐 골드만삭스가 뭐 인하할 거다 이래가지고 시장이 한바탕 좀 한번 약간 이슈가 됐었는데 동결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다들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아마 대부분 다 동결 쪽의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국내 매크로하고 마이크로 기업 환경이 전혀 지금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더 경기 부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들을 자꾸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총재가 바뀌면 한번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실제로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들이 저희 생각이고요. 네, 저희 하우스 생각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인 금리 상승기가 이제 앞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인하하기는 액션을 하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채권 관련해서도 더 여쭤볼 게 뭐 한 쭉쭉쭉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준비해 오신 내용을 해야 되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을 좀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뭐 여기저기서 아주 다양한 이슈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글로벌 자산시장 어떤 흐름, 동향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차트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차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자산 수익률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보면요. 주식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선진국 작년에 미국 S&P 거의 한 30% 올랐고요. 일본 막 57%. 그다음에 유럽도 거의 20% 정도 올랐는데 우리를 비롯한 이머징, 우리는 뭐 변화가 없었고요. 저게 수익률 변화군요. 예, 오른쪽 끝에 있는 게 글로벌 주식인데 선진국 쪽은 무지하게 올랐고요. 무지하게. 한국은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이머징은 안 좋았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국채. 재작년 2011, 12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냈는데 이제는 좋은 수익률을 내기 어렵고요. 그래서 로테이션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사채들인데요. 회사채. 예, 뭐 애플도 있지만 글로벌이 상당히 좋은 회사들,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의 회사도 있지만 하이힐드 시장이 실은 괜찮았습니다. 완전 호황이었네요. 예, 근데 10%? 와.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줄어서 이제 미국도 하이힐드도 한 6%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HY가 하이힐드군요. 하이힐드입니다. 근데 유럽 쪽이 조금 핫했죠. 한 7, 8% 나왔습니다. 올해도 미국과 유럽의 하이힐드 시장들은 그나마 뭐 5, 6, 7%의 중위험 중수익은 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 자산을 봤을 때 정말 주식 시장이 이 미국의 하이힐드 이런 7%, 8%를 비트할 거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서 보자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유망한 상품 중에서는 그래도 하이힐드 시장을 뺄 수가 없다. 이게 있겠고 미국의 리츠도 재작년엔 좋았지만 작년에 안 좋았던 이유가 금리 상승기에 리츠라는 자산이 되게 민감합니다. 원자재는 더 안 좋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선진국 주식 위주의 상승세가 계속 될 거다를 보고 있고요. 저희는 신흥국은 아직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작년에도 디커플링이 아주 심화됐었고요. 올해도 이 디커플링이 빠르게 축소되기는 어렵다는 것들이 저희가 글로벌 자산 시장을 보는 지금 관점이라서 일단은 선진국 주식 쪽이 가장 수익률이 높을 거다. 일단 하고
올해죠. 이제 턴어라운 하는 신흥국부터 한번 그 시점마다 분기마다 한번 짚어보자. 그리고 봐야 된다. 그거를 이제 살 때가 한 중반 이후에 하반기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으로 글로벌 국채에서 글로벌 주식으로 특히 선진 시장으로 로테이션 올해 더 본격화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그레이트까지는 아닙니다. 왜냐 연금 또는 보험 이렇게 아주 헤비하게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데들은 네.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채권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채권을 해야 되고요. 다만 만기를 좀 짧게 간다거나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찾는 크레딧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의 변화가 좀 많고요. 네. 다만 펀드라든가 또 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빨리 고수익을 가는 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로테이션은 올해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특히 신흥국 쪽으로 갔던 자금들이 이제 선진국 쪽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은 작년 말부터 현격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좀 나왔던 얘기긴 한데 미국 증시, 특히 선진국 증시 중심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고평가 논란, 버블이다, 버블 영역이다 이런 좀 지적,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제가 준비한 부채 비율 변화 한번 딱 보여주시면요. 네. 저희는 미국 증시는 고평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꾸역꾸역 계속. 와.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채 비율 변화를 보시면요. 부채 비율 변화. 네. 미국은 우리 98년 외환위기 때처럼 서프라임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디레버리징은 엄청나게 했고요. 정부 부채 늘어나는 거 빼고 금융기관, 기업, 가게 할 것 없이 엄청난 디레버리징을 했기 때문에 밸런스시트이 아주 깨끗합니다. 날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 거고요. 우리도 98년, 99년에 정리하고 나서 2000년에 이제 중국발 슈퍼 사이클을 타면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처럼 강력하게 구조조정한 데가 다른 나라를 보시면 별로 없습니다. 없네요, 진짜. 그래서 미국의 변화는 펀더멘탈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을 가는 변화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차트는 미국의 CLO하고 하이힐드 같은 건데요. 미국은 양적 완화로 돈이 풀리면 이게 저등급 기업한테 스며들 수 있는 중요한 채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고요. 그게 하이힐드 채권이다. 시니어론, 레버리지론, CLO론 같은 론 유통 시장을 통해 가지고 저리 자금이 무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하이힐드 시장 이런 게 없습니다. 아쉬워요. 정부가 가장 부러워하는 시장이 이 시장이죠.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어야 될 거냐가 이제 우리한테는 화두인 겁니다. 그 낙수 효과 맨날 말만 하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게 파이낸싱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네. 세 번째는 여기는 뺐습니다만 셰일가스 혁명이 한 2, 3년 전에 주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붐이 있었죠. 이게 단순하게 미국의 어떤 석유화학 업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전기가 부족합니다. 지금 미국만 값싼 에너지로 인해서 전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미국으로 리턴하죠. 리쇼링입니다. 적으니까. 예. 비용이. 이게 그 기업의 인프라를 변화시키는데요. 원가 경쟁력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첫 번째 밸런스 깨끗합니다. 디레버리징 했죠. 두 번째 파이낸싱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원가 경쟁력 개선이 생기니까 미국 기업의 섹터별 전망으로 제가 본 그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한번 보시죠, 한번. 네. 예. 섹터별 전망입니다. 보시면 기업들. 네. 예. 자, 보면 전 섹터가 다 스테이블하다고 나옵니다. 전 섹터가 예. 저런 이게 때가 또 S&P에서 있나요? 전망한 건데요. 전 섹터의 사업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미국의 기업 환경은 다른 나라 어디에 비해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변화는 추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저희가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어렵고요. 아직은 지금부터 버블을 만들 겁니다. 근데 용인되는 버블입니다. 멋있다. 앨런도 그린스펀드 지금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펀더멘털이 됐기 때문에 가져가겠다. 지금 더 갈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M&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확장을 시킬 텐데 제가 보기에는 버블이라고 이제 갈 수 있다는 거는 뭐 한 몇 년 뒤, 1, 2년, 2, 3년 뒤에 좀 더 갔을 때일 것 같고요. 지금은 버블을 즐기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경쾌하면서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좀
이런 가운데 한번 좀 짚어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국은 지난해 아주 유단히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그런 그 어떤 전반적인 경제, 금융시장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또 어떨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커버리지가 글로벌 전략을 하지만 국내는 실은 이제 코멘트를 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물으신다면은 네,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은요. 한국은 미국처럼 그 강력한 드레버리징을 이번 금융위기 때는 별로 하지 않았고요. 네. 2009년, 10년, 11년에 남들은 엄청난 구조조정을 할 때 2010년, 11년에 10년에 특히 어닝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죠. 왜 좋았느냐? 그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환율.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신용 등급은 마구 떨어졌고요. 맞아. 우리 기업들의 신용 등급은 2010년, 11년에 무지하게 올라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좋아졌다고 실은 착각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엔화 강세의 그 효과였던 것 같고요. 착각이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닌 겁니다. 구조정도 안 했고요.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자꾸 문제가 터지죠. 예. 구조조정 안 했던 것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작년에 STX, 동양 아니냐. 문제가 나온 것들이 다른 나라들은 이미 2010년, 11년에 아주 깔끔하게 했는데 우리는 그때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안 했던 것들이 지금이 아주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현대차 또 이제 몇 개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들은 환율의 효과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타이밍을 많이 놓친 것 아닌가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올해 글로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좀 제시해 드리시죠. 예, 저희는 일단 올해도 작년 그 하반기처럼 선진국 쪽은 계속 스물스물 이제 시장이 계속 그 증시가 올라가고 렛츠고. 에도 불구하고 신흥국들은 상당히 정체되거나 별로 그렇게 좋지 않거나 하는 시장이 디커플링이 또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흥국 내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의 어떤 성장 동력, 모멘텀을 끌어내지 못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애매한 것은요. 한국은 신흥국도 아니고 야. 선진국도 아니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애매한데요. 선진국의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다른 성장 동력과 구조정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글로벌 자금에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글로벌 자금은 미국에 일단 갔다가 미국이 이게 고평가가 좀 된 것 같다라는 논란이 있고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보는데 어디냐? 신흥국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 신흥국은 단순하게 테이퍼링과 자금 유출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밑에 숨어 있는 문제는 원자재 가격 하락한 상태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올해도 별로 안 좋습니다. 내년 이후나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상수지 부담 계속됩니다. 브릭스. 예. 두 번째는 신흥국이 2009년, 10년, 11년에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거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선진국이 수입을 잘 안 하니까 우리가 내수를 키우자 해서 중복 과잉으로 투자를 무지하게 해버렸고요. 이 중국의 중복 과잉 산업들입니다. 또 광산 개발 무지하게 많이 해놨고요. 만들어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아니었다는 얘기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내수 소비를 키우자. 중산층에 대해서 신용 대출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거의 2배 오른 데도 있고요. 막 매년 한 10%, 20%씩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카드 사태 때처럼. 그래서 이렇게 다 때려 부어서 나온 산출물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겠고요. 거기서 나온 부실 채권을 지금 정리해야 될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브릭스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뭐 브릭스나 신흥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000년 초반에 봤던 그 엄청난 성장 모멘텀이 없으니까 구조조정 빨리 해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지금 플랜을 가지고 중국이죠.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구조정을 하겠습니다라는 게 있고요. 어떤 나라는 아직 플랜도 안 나왔습니다. 왜냐? 올해 선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구조정을 할 바보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임시 미봉책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게 테이퍼링이나 뭐가 이슈가 나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데에 우리가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주식은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채권으로 가야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진국 자금 쪽으로
그 미국의 고평가 논란 때문에 가는 자금들은 주로 유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은 아직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만 유럽으로 간다. 유럽의 하방 경기성이 강화됐습니다. 왜냐 유로존 붕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옛날 얘기가 됐죠. 네. 그래서 하방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자산이 좀 저평가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뭐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혹시 올해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갖고 있으면 내년, 내후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돈이 가고요.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빠지고 싶을 때 또 빠르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일단 자금은 유럽 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흥국은 이제 선거를 전후해서 또는 어떤 강력한 구조개혁 대책이 나와서 턴어라운드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흥국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중반 이후 저희는 하반기부터 하나씩 벌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좀 차별화된 신흥국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자금이 이동할 거다. 자 끝으로 그런 그 어떤 그림 흐름 바탕에서 우리 저 팀장님께서 보시는 유망한 그 섹터라든가 상품이라든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일단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그 지금 롱숏 펀드라든가 뭐 분할 매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말고 그 좀 중위험 중수익 쪽에다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간다면 일단은 선진국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반 이후에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가장 유망하긴 합니다. 신흥국 중에서. 근데 이제 내부의 구조조정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남아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정리를 할 거냐. 그다음에 또 중국도 이제 그 3월 뭐 양위 이후에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구조정을 제대로 진행을 할 거냐. 이런 거를 보고 천천히 담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가장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쪽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전히 저희들은 이제 그 IT하고 또 이제 그 선진국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안 좋더라도 내년, 내후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한번 보시는 것들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당분간은 중위험 어떤 중수익 전략이 그나마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진국 증시가 이제 버블을 즐기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말씀해 주시네요. 네, 많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투자증권의 신환종 팀장님으로부터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 판도 변화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